안녕하세요.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랑채 리모컨입니다. 나는 솔로는 매 기수마다 빌런들이 꼭 한두 명씩은 있었는데요. 이번 16기는 빌런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내가 최종 빌런이 될 거야 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방송이 계속 진행될 때마다 빌런들의 순위도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분명 남PD님이 인성을 보고 뽑는다고 했고 경쟁률도 최소 5대1이 넘는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번 기수에는 빌런들만 왕창 모아놓은 느낌인 거죠. 면접 볼 때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 보네요. 시청률의 시각에서 보면은 좋았다고 해야겠어요. 뭐 인성이 좋은 사람도 빌런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신흥 빌런들이 발생할 때마다 저는 사실 삼국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삼국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유비, 관우, 장비밖에 모르시겠지만 사실 삼국지는 유비, 조조, 송곤, 원소, 제갈량 등 정말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게 큰 매력입니다. 그런데 삼국통일은 유명한 유비, 조조, 제갈량 등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 통해 통일이 이루어지죠. 나는 솔로 16기로 이와 같아 보였습니다. 영숙님과 광수님이 초반에 빌런 통일을 할 것 같아 보였지만 오히려 최종 빌런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럼 최종 빌런은 과연 누가 될까요? 경각심 영숙님과 망나니 상철님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으니 오늘은 신흥 빌런들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숙님입니다. 현숙님이 이번 방송에 했던 말 중 저의 분노 게이지를 막 상승시켰던 말이 있었습니다. 영숙님은 최종 선택을 앞두고 현숙님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죠. 그런데 현숙님이 계속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고 영숙님은 너가 날 선택을 안 한다고 하면 나도 최종 선택을 안 하겠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숙님은 이거를 듣는다고 선택을 안 한다는 거는 나한테 마음이 없다는 거네? 라는 식으로 정색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식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건데 본인은 선택을 했는데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현숙님의 저런 말은 영식님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본인은 끝까지 보험용으로 발을 영식님에게 걸쳐놓고 있으면서 영식님은 확실하게 그리고 끝까지 날 선택해라? 완전 뻔뻔한 거죠. 너가 감히 나의 어장에서 빠져나가려고 해? 난 영호가 좋은데 영호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면 난 너라도 선택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보험으로 계속 있어봐 라는 마인드로 현숙님이 영식님에게 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 그렇게 보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셨나요? 본인도 영호님이 마음 표현해주면 영호님 선택할 거고 영호님이 마음 표현 안 해주면 영식님을 선택한다는 마인드인데 진짜 욕 나오는 마인드인 거죠. 뭐 현대판 공주병인가요? 그리고 영식님이 현숙님에게는 반주와 낮술하는 게 좋다고는 했지만 중간에 대답을 살짝 머뭇거리는 거 보니까 반주와 낮술하는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반주와 낮술을 즐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진 않죠. 지금 영식님이 콩깍지가 씌어서 저런 부분도 좋게 보려고 하는 거겠지만 나중에 정말 둘이 형커가 되었을 때 저런 부분들 때문에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숙님의 또 다른 빌런 포인트는 갑자기 영자님 앞에서 운 거였죠. 영자님이 용호님이랑 데이트를 나가려고 하니까 세면장에서 갑자기 울었죠. 본인은 용호랑 데이트하고 싶은데 하늘에 계신가 싶을 정도로 데이트를 못 나가고 있는데 영자는 2번이나 나가네? 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우는데 그걸 본 영자님은 뭐 편하게 데이트를 할 수 있겠어요? 분명한 건 본인 마음대로 어장관리가 잘 안되고 있으니 상당히 답답해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지금 상당히 강력한 신흥 빌런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 바로 현숙입니다. 두 번째는 영철님입니다. 영철님은 사실 이번 방송에서는 우월의식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광수님이 또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진 뒤에 영철님에게 가서 형으로서 그리고 같은 출연자로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철님은 광수님에게 어제 형이랑 있었던 일은 나는 이미 잊었어 라고 쿨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 장면만 보면 영철님은 뒤끝없어 보이겠지만 뭔가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그건 바로 영철님의 사과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영철님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대인배인 척하면서 본인의 사과 없이 광수님의 사과만 쿨하게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여기서 영철님에게 첫 번째 우월의식을 느꼈습니다. 영철님이 상철님에게 가서 갑자기 오작교를 자처하죠? 영자에게 물어볼 거야. 상철이 형의 매력이 뭐냐? 네가 꿀린 이유가 뭐야? 방송 분량이 목적이냐? 그러면 형한테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본인이 또 지레진작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확신에 차서요. 이게 악마의 편집인 건지 아니면 영철님의 내피셜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철님도 계속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본인은 모든 판을 다 읽고 있다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철님은 왜 자꾸 다른 사람 일에 관여를 할까요? 일단 영철님은 지금 너무 심심합니다.
왜냐면 본인은 지금 정숙님이랑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자기는 여자 관계를 너무 잘하고 있고 또 잘 풀리고 있기에 본인 딴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코칭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너무 잘 나가고 있다는 우월의식 때문인지 영철님이 판을 계속 잘 못 읽고 있는 거죠. 여성들이 남성들을 선택하기 전 영철님이 인터뷰를 하죠. 정숙님과 본인은 소통이 잘 된다. 배려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라고 하죠. 저 이거 보다가 정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거울이요?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무슨 거울일까요? 백설공주에서 마녀가 보는 거울인가요? 영철님도 최종 빌런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영철님 이야기를 하다가 광수님 이야기도 나왔으니 광수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매번 광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걸 보면 광수님은 정말 나는 솔로 16기, 아니 나는 빌런 16기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광수님이 역대 기수에서 제일 마음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아침에 교회 가서 울면서 자기 성찰을 하더니 이번엔 밤에 핸드폰에 무언가 막 적으면서 또 자기 성찰을 하더라고요. 광수님이 빌런이지만 사람이 착한 것 같습니다. 뻔뻔하지는 않잖아요. 영철님에게 먼저 사과를 한 것도 정말 잘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광수님이 영식님에게 태풍이 불 수 있죠, 바다에. 하지만 다시 잔잔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옥수님에 대한 미련을 나타내죠. 아침에 정색하고 있는 옥수님 옆에 붙어서 경솔한 말들을 합니다. 옥수님에게 다른 남자들이 가는 거 보고 내가 우습게 보이고 호구로 보였나? 라면서 영철님과 비교를 하면서 정말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요. 이미 삼자대면 하는 순간부터 옥수님은 비행기 타고 떠났는데 거기에 경솔한 말들까지 하니 옥수님은 그나마 남아있는 정남이까지 뚝 떨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광수님과 옥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닌 광수님 본인의 행동과 경솔한 발언 때문에 와장창 깨진 건데 말이죠. 광수님이 계속해서 옥수님 옆에 눈치 없이 서성이는 것을 보니 12기 모태솔로 특집 광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같은 광수네요. 그때도 정말 보기 힘들었습니다. 광수님은 이렇게 팔랑기에 마음도 여린데 사업은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 사업은 사랑이라는 다른 힘듦이 있는 건데 광수님이 연애적으로는 빌런이지만 사업적으로는 타고난 천재 기질이 있으신가 보네요. 착한 광수님은 오늘도 아쉬웠습니다. 나는 빌런 16기에서 최종 빌런이 되려고 출연진들이 다들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최종 빌런이 될까요? 저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비록 빌런이라 할지라도 현숙님, 영철님, 광수님 모두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좋은 일들이 넘치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